2027학년도 수능 연구교재 수능특강 독서의 교과서 개념학습 17쪽입니다. 봅시다. 뭐 전기 얘기 나오는데 봅시다. 1문단 전류는 전하를 띤 입자들이 일정한 방향으로 이동하는 현상이다. 그죠? 전류는 전하들이 이동하는 현상이다. 오케이. 전류의 세기는 일정한 시간 동안 도선이나 회로의 단면을 통과한 전하량으로 측정되며, 그렇죠? 전류의 세기라는 게 얼마나 많은 전하가, 그죠? 어떤 도선의 단면을 통과했느냐, 그죠? 어떤 단면을 통과했느냐, 그 양을 따지는 거지. 그러니까 T분의 Q입니다. T분의 Q. 그게 이제 전류의 세기다. 그게 이제 암페어다, 그죠? 그게 암페어다. 그런데 도선이나 회로 안에서 전류가 흐를 때 전자와 원자 간의 충돌로 열이 발생한다. 그렇죠? 전자와 원자 간의 충돌이 발생하지. 그 전자가 지나가는데 원자가 그 도선 자체도, 그러니까 그 안에 이제 뭐 알루미늄이든 뭐 구리든 간에, 구리선이든 알루미늄 선이든 간에, 그게 이제 그 원자들이 고체니까 원자들이 주르륵 배열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이를 이제 전자가 지나가는 거니까. 물론 여기서 전자는 그냥 뭐 입자로 보는 겁니다. 막 가기 때문에 그 원자와 이제 충돌이 된다. 그 충돌하면서 이제 그 전자의 운동 에너지를 잃고, 그 잃는 전자의 운동 에너지만큼 열 에너지가 나오겠죠. 열 에너지로 바뀌는 거지. 그죠? 열이 발생한다. 전자는 도선이나 회로 안에서 자유롭게 이동하지만, 그죠? 완전히 자유롭게 흐르지 않는다.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원자라는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원자 핵이라는 장애물이 있죠. 도선이나 회로 안에 원자들과 어떤 충돌이 반복하면서 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열 에너지로 변환되고, 요 말인 거죠.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뀐다. 그 열이 이제 나오는 거지. 따끈따끈하게, 그죠? 전류의 세기가 커지면 열 에너지가 더욱 많이 발생한다. 그죠? 전류가 세기가 커진다는 말이 뭐예요? 그 시간당 흐르는 전하량이 많아지면 많이 흘러가니까 더 많이 부딪히게 되겠지. 그럼 더 많은 열이 발생하게 되겠지. 이해되고, 이때 같은 전류라도 도선의 단면이 좁으면 단위 면적을 통과하는 전류의 양인 전류 밀도는 높아지고, 그렇겠죠? 단면적이 좁아지면 같은 양의 전류다. 그러면 같은 개수의 어떤 전자들이 지나가는데, 그죠? 그게 좁아지면 더 많이 확 지나가기, 좁은 곳으로 더 많이 지나가겠지. 그러면 밀도가 높아진다. 응? 단위 면적당 통과하는 전류의 양,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통과하는 전류의 량, 요걸 이제 전류 밀도라고 한다. 그죠? 이 전류 밀도가 높아지면 바글바글 모여 있으면, 그죠? 전류 밀도가 높아진다. 그 얘기지. 그러니까 단면적이 좁아지면 전류 밀도가 높아지고, 단면적이 넓어지면 통로가 넓으니까 좀 전류 밀도는 낮아진다. 이해되고, 따라서 전류 밀도가 높을수록 단위 부피당 열 발생량이 증가한다. 그렇죠? 전류 밀도가 막 높아지면 막 많은 바글바글 모여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높을수록 단위 부피당 열 발생량이 증가하겠지, 당연히. 그죠? 이러한 열 발생은 불필요한 전력 손실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전력 손실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전력이라는 것도 결국 얼마나 더 이제 잘 흐르고 저항이 작고, 이러면 전력 손실이 작을 텐데 저항이 세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P는 I 제곱 R 이런 거잖아요. 그죠? 하여튼 전력 손실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과도한 열로 인해 가지고 기기 성능이 저하돼 가지고 회로가 손상될 수 있다. 과도한 열로 인해 가지고 기기의 성능이 저하돼 가지고 회로가 손상될 수 있으므로 설계 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수적이다. 과도한 열로 인해 가지고 성능이 저하되죠. 핸드폰을 많이 쓰다 보면 과열이 돼 가지고 핸드폰이 막 버벅대고 그러죠. 그것도 심하면 이제 회로가 손상돼 가지고 그 AS에 맡겨야 된다. 그죠? 그래서 그 설계 시에 이제 잘해야지. 이렇게 이제 문제가 없도록, 그죠? 좀 과열이 좀 있어도 잘 돌아가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열이 잘 방출되도록, 그죠? 해야 된다. 이게 1문단이고, 2문단 봅시다. 전류 밀도처럼 도선의 열 발생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표피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전류 밀도가 도선의 열 발생에 영향을 미치죠. 전류 밀도가 높으면 열이 많이 발생하고, 전류 밀도가 낮으면 열 발생이 좀 줄어든다. 이런 것처럼 도선의 열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게 이제 표피 효과라는 게 있다. 봅시다. 표피 효과.
이게 뭐냐? 교류 전류의 경우, 그러니까 직류 전류는 건전지 같은 거, 교류 전류는 이제 집에서 쓰는 220V, 그게 이제 그 교류입니다. 교류는 방향이 바뀌죠.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왼쪽 갔다 오른쪽 갔다 왼쪽 오른쪽 이렇게 진동을 하는 겁니다. 그죠? 전하들이. 그럴 경우에 이제 전류의 세기와 방향은 시간마다 변한다. 요건 이제 뭐 직류가 아니고 교류니까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죠? 세기와 방향이 바뀐다. 이거 사인 곡선이죠. 사인 곡선. 일단 변한데 이에 따라 전류 주변의 자기장도 함께 변한다. 그렇겠지. 그러니까 전류가 방향이 바뀌고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 그 주변의 자기장의 방향도 바뀝니다. 요거 뭐 오른손 법칙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 뭐 이렇게 도선을 따라 그 전기가 왼쪽으로 흐르면 플러스 방향, 마이너스 방향에 따라 자기장은 어떻게 회전한다라는 거, 뭐 그런 거 있죠, 그죠? 오른손 법칙 그런 것처럼 전류가 교류 전류일 때, 교류 전류 걸을 때 주변의 자기장도 함께 변한다. 이 변하는 자기장은 도선 내부에 유도 전기장을 발생시켜 가지고, 그러니까 이 자기장 자체가 또 도선 안에 전기를 발생시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전기가 흘러가지고 자기장을 발생시켰는데 이 자기장이 또다시 그 도선 안에 또다시 전기장을 발생시킨다고요. 응? 그 어떤 자기장이 있으면, 그러니까 전기장이 있으면 자기장이 생기고 자기장이 있으면 또 전기장이 만들어집니다. 응? 봅시다. 그 유도되는 거지, 그죠? 봅시다. 이런 변화는 자기장, 이 변화하는 자기장은 도선 내부에 유도 전기장을 발생시키면 이게 유도라는 말이 붙는 거지. 유도된 거지, 전기장이. 이 전기장이 이 도선 안에서 전자를 회전하는 형태로 움직이게 된다. 그죠? 그 안에 있는 전자를 막 회전시키는 거야. 전기가 흐른다는 얘기지, 전기장이. 그죠? 이렇게 이제 생긴 소용돌이 모양의 전류가 이제 유도 와전류다. 이 유도 와전류가 흐르는 거지. 그러니까 도선에 전기가 흐르는데 그 주변에 자기장이 생기고, 그 자기장이 다시 또 도선 안에다가 유도 와전류를 만들어 버린 거지. 그죠? 도선의 경우 유도 와전류가 흐르면 내부 전류 분포를 변화시켜 중심부 밀도는 감소하고 중심부 전류 밀도는 감소한다. 전류 밀도가 감소한다. 중심부 전류 밀도가 감소한다. 왜? 유도 와전류가 생겨가지고 글로 잘 못 가. 자꾸 막혀. 그러니까 편한 길로 가려다 보니까 가생이, 그죠? 표면 쪽으로 흐르게 되는 거다. 표피 쪽으로 흐르게 되는 거다. 이게 이제 표피 효과인 거죠. 그죠? 중심부 전류 밀도는 감소하고 도선 표면에서는 전류 흐름이 촉진돼가지고, 그러니까 글로 이제 도선 표면 쪽에는 이제 유도 와전류가 없으니까 그 장애물이 없죠. 글로 쉬운 길인 거지. 글로 쭉 가는 거. 전기는 쉬운 길로 갑니다. 그죠? 쉬운 길로 가려고 그런다. 전류는 도선의 중심부보다는 표면을 따라 집중적으로 흐르게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중심부에는 자꾸 뭐 유도 와전류 생겨가지고 막 길이 막 막혀 있어, 그죠? 유도 와전류 막 전자가 막 왔다리 갔다 해가지고 그걸로 가기 막 어려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없는 표피 쪽으로 흐른다. 표면을 따라 집중적으로 흐르게 되는데 이런 이제 표피 효과를 한다. 이게 이제 표피 효과군요, 그죠? 표피 효과는 주파수에도 영향을 받는데, 주파수가 뭐냐면은 뭐 몇 헤르츠다. 그러니까 한국은 60헤르츠입니다. 60헤르츠. 그러니까 교류가 진동하는 진동수. 그게 이제 그 진동수 그 주파수죠. 그 주파수가 이제 한국은 60헤르츠입니다. 그 60헤르츠 1초에 60번 흔들린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 어떤 그 표피 효과가 이제 주파수에도 영향을 받는다. 이거 뭐 많이 흔들리면 주파수가 높아가지고 많이 진동을 하게 되면, 교류가 더 많이 진동하게 되면 더 많은 어떤 자기장이 발생할 거고, 그죠? 더 많은 자기장 같은 경우에는 더 센 자기장 같은 경우에는 또다시 그 안에 더 센 유도 전기장을 발생시키겠지. 그러면 더 큰 유도 와전류가 만들어지겠지.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봅시다. 그 얘기 하는 겁니다. 표피 효과는 주파수에도 영향을 받는데 주파수가 높을수록 더 강하게 발생한다. 그죠? 주파수가 높을수록 진동수가 커지면 더 많이 진동하면 또 강하게 발생하겠지. 더 강하게. 그죠? 표피 효과도. 더 많은 와전류가 생길 거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막 그 와전류가 더 세게 발생하니까 글로 전기가 더 흐르기 더 힘들겠지. 그죠? 주파수가 높을수록 자기장의 변화율이 증가하고, 이거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 주파수가 높아지면 더 많은 자기장의 변화율이 증가하고, 자기장의 변화율이 증가하고, 유도 와전류도 강해져. 중심부의 전류 흐름이 이걸 이제 더 많이 밀어내기 때문에, 그죠? 더 많이 쭉쭉 밀어내기 때문에 표피 효과 때문이다. 표피 효과 때문에 전류가 도선의 표면층만 흐르게 되면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유효 단면적이 줄어들어 가지고 전류가 흐를 때 저항이 더 커지게 된다. 그죠? 그러니까 표피 쪽으로 확 몰리니까 더 많이 지나가야 되니까 저항이 더 커지게 되겠죠. 이처럼 저항이 증가하면 전류가 흐를 때 더 많은 에너지가 그 열로 전환이 되고,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어 가지고 손실이 생기죠. 손실. 그죠? 전력 손실이 생긴다. 그러니까 더 많은 에너지가 열로 변환되기 때문에 열 발생이 더 커지게, 더 이제 그 열이 더 많이 열 손실이 생기기 때문에 더 많은 열이 발생한다. 그죠? 이게 2문단이고, 이제 표피 효과에 그 영향을 주는 게, 그러니까 그 도선의 열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게 1문단에서는 뭐 전류 밀도, 그죠? 두 번째 이제 그 2문단에서는 이제 그 표피 효과에 대한 얘기인데, 표피 효과에 또 영향을 또 영향을 주는 게 주파수다. 그죠? 이래 보는 거지. 3문단 봅시다. 이건 이제 고주파에 대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주파수 때문에 표피 효과가 더 커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가지고 더 많은 열이 발생한다. 요거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인데 3문단 봅시다. 고주파에 대한 얘기합니다. 고주파 전류를 사용하는 장치의 경우에는 특히 표피 효과와 전류 밀도를 고려해가지고 설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런 어떤 고주파 전류를 써야 되는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야, 고주파면 이거 표피 효과가 발생해가지고 더 커져가지고 더 많은 열이 발생할 텐데,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설계를 잘해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봅시다. 세 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그 고주파 전류를 사용하는 장치의 이제 그 설계 방법 세 가지. 예를 들어 고주파 변전소나 고주파 장치에서는 리치 와이어라고 불리는 여러 가닥의 얇고 서로 절연된 선을 꼬아 사용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막 한 덩어리 굵은 선이 아니라 작은 와이어들을 쭈루룩 이제 뭉태기로 이제 그냥, 그죠? 뭐 한 100개 리치 와이어, 그러니까 얇은 선들을 한 100개 정도를 하는 거지. 한 가닥의 굵은 선이 아니고 한 100가닥의 얇은 선들을 서로 절연된 상태로 하면 좀 표피 효과가 좀 줄어들겠죠. 그죠? 한 덩어리이면은 중간에 표피 효과가 중간에 유도와 전류 흘러가지고 표피 효과가 발생하는데, 이거는 작은 가는 선들을 서로 영향을 안 주게 절연되게 만들어 놓고, 작은 선들을 만들어 놓으면 각각의 조그마게는 뭐 그 표피 효과가 있겠지만, 그죠? 서로 영향을 안 주니까 아무래도 표피가 넓어지는 효과, 표면적이 넓어지는 효과를 가지잖아요. 그죠? 봅시다. 그게 이제 리치 와이어다. 리치 와이어. 리치 와이어라고 불리는 여러 가닥의 이제 그 얇고 서로 절연된 선을 꼬아 이제 사용하는데, 요게 이제 이는 각각의 가는 선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영향을 상쇄해 가지고, 그죠? 표피 효과를 최소화하고 전체 단면적에 전류가 더욱 균일하게 흐르도록 유도하기 때문이다. 그죠? 표표가를 이제 최소화시키고, 아예 0으로 만들 수는 없지. 최소화시키는데, 아무리 좀 그 선이 가닥이 얇다 하더라도, 작다 하더라도 표피 효과는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걸 최소화시킨다. 전체 단면적인 전류가 좀 그 이전보다 한 덩어리보다는 좀 균일하게 흐르도록 유도를 할 수 있다. 그 리치 와이어. 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두 번째, 또 전자가 도선의 표면을 따라 이동하는 특성을 이용해가지고 중심부에 불필요한 금속을 제거해버린다. 자원을 절약할 수 있다. 그죠? 어차피 중간에 이제 그 유도 와절이 생겨가지고 어차피 전기도 안 흐르는 거, 그 구멍을 뽕 뚫어버리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뭐 알루미늄이든 뭐 구리든 돈 아낄 수 있다. 그죠? 이런 얘기였고, 세 번째, 알루미늄 선 표면에 전도성이 높은 구리를 얇게 씌워가지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알루미늄은 어차피 전기가 덜 흐르게 되고, 표피 효과 때문에 이제 그 구리 쪽으로 많이 흐르겠죠. 그죠? 그러면은 그 구리 쪽으로 많이 흐르게 되면 구리는 전도성이 높아요. 알루미늄보다. 그러면 이제 열이 좀 덜 발생하겠지. 그 알루미늄 표면을 따라 흐르는 것보다 구리를 따라 흐르게 될 때 더 많이 열 손실을 좀 줄일 수가 있다. 왜? 구리는 알루미늄보다 전도성이 좋기 때문에. 그죠? 까지 갖고 문제 풀어봅시다. 뭐 별로 어렵지 않죠. 예, 문제 봅시다. 문제 1번. 여기까지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 답만 봅시다. 4번. 전류 밀도로 인해 가지고 발생하는 문제 상황과 전류 밀도로 인해 가지고 발생하는 문제 상황. 전류 밀도로 인해 가지고 문제 상황이 뭐예요? 표피 효과가 일어나 가지고 열 발생한다. 뭐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전류 밀도가 높아지면 열 발생이 많아진다. 그죠?
뭐 그런 얘기 있었고, 이를 고려한 사례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이를 고려한 사례? 이를 고려한 사례가 뭐 산문안에 나와 있었죠. 세 가지 방법. 이걸 고려해가지고 전류 밀도가 이제 커진다. 그러니까 뭐 표피 효과도 마찬가지고 표피 쪽으로 전류 밀도가 커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 어떤 사례 세 가지. 그 뭐 리치 와이어 쓴다든지, 아니면 구멍을 뻥 뚫은 중간에 중심부를 이제 구멍을 뚫어 버린다든지, 아니면 세 번째 알루미늄 표면에 이제 구리를 더 씌운다든지. 그죠? 그런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맞고. 2번. 위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내용 일치. 답 5번이죠. 전류가 표면으로 흐르는 특성을 고려해가지고, 전류가 표면으로 흐르는 특성, 이게 이제 뭐 표피 효과죠. 전도성이 좋은 구리선의 표면을 알루미늄으로 감싼다. 거꾸로 썼네. 그러니까 알루미늄 선의 이제 표면을 전도성이 좋은 구리선으로 감싸는 거지, 그죠? 그러면 열판 생량은 좀 줄어든다. 이렇게 보는 거지. 거꾸로 된 거네, 그죠? 그러니까 구리 표면을 알루미늄으로 감싸는 게 아니라 알루미늄 표면을 구리로 감싸는 겁니다. 아주 단순한 내용 일치였고. 3번. 뭐 적용 추론인데 별로 어렵지도 않아요. 봅시다. 보기는 위글을 읽은 학생이 보인 반응이다. 기억니은 디귿에 들어갈 알맞은 말로 소설하시오. 빈칸 채워라는 얘기네요. 보기 봅시다. 여기 이제 구가 아니고 요거는 이제 그 도선의 단면입니다. 그죠? 봅시다. 그림이 교류 전류가 흐르고 있는 도선의 단면이다 하면, 도선의 단면이다. 그죠? 교류 전류다. 도선 내부에는 유도 전기장이 발생하고, 이 전기장이 도선 안에서 전자를 회전하는 형태로 움직이게 하여 소용돌이 모양의 전류인 유도 와전류죠. 유도 와전류. 이쪽 중간 안에 여기 유도 와전류가 생긴다. 그죠? 유도 와전류. 이를 이제 발생시키겠네. 오케이. 그 결과 도선의 중심부보다 표면으로 더 많은 전류가 흐르는 표피효과죠. 표피효과가 발생했군. 맞고. 이 효과로 인해 이 효과에 의해 전류가 집중되어 흐르는 표면층의 두께를 델타. 왜 델타라고 했었지? 하여튼 뭐 델타. 그죠? 이 효과에 의해 전류가 집중되어 흐르는 표면층의 두께를 델타. 그러니까 여기 이제 유도와 전류가 생겨가지고 표피 효과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쪽 델타 속으로, 그죠? 델타 쪽으로, 요만큼 델타 쪽으로 일로 막 전기들이 쭈르륵 움직인다. 그죠? 전하들이 일로 이쪽으로 움직인다. 두께를 이제 델타라고 한다면, 교류 전류의 이제 그 주파수가 더 증가할 때는 델타. 주파수가 증가하면 델타 쪽으로 더 많이 가지. 왜? 주파수가 증가하게 되면 더 많은 유도 와전류가 생길 거고, 그죠? 더 세게, 표피 효과는 더 세게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더 많은 이쪽으로 막 그 전하들이 일로 막 몰리겠지, 그죠? 전류 밀도는 또 이쪽으로 더 증가할 것이다. 더 증가할 때 델타는 뭐 어떻게 된다? 얇아진다. 그러니까 이거네. 그러니까 주파수가 증가하면 그 유도 와전류가 더 커져가지고, 그죠? 더 세지기 때문에 이놈이 안쪽에 있는 원이 더 커진다. 더 커지고 더 좁은 쪽으로 막 더 많이 쏠리겠지. 예? 그죠? 델타가 작아진다. 그죠? 얇아진다. 오케이. 이게 이제 구가 아니고 이제 도선의 단면입니다. 이거 봅시다. 색깔은 왜 이러냐? 여기 있네. 색이 짙을수록 전류의 밀도가 높음을 나타낸다. 그 가쪽으로 전류 밀도가 높다는 얘기지. 하얗네 중간에는. 그죠? 네, 여기까지 보고 또 다음 영상으로 또 넘어갑시다.